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드디어 3월에 좀 접어들면서 이제야 봄이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나죠. 가온에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펴지다 보니까 뭔가를 좀 새롭게 시작해볼까 하는 활력도 좀 생겨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할 것 없이 내내 신경 써야 할 게 있다면 바로 건강일 겁니다. 자, 오늘은요. 마음을 지우는 병이라고 하죠.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봄에도 함께하네요. 우리 공개클리닉 웰 식구들 어서 오세요. 자, 세 분 오늘 주제가 또 치매인데요. 기억력은 뭐 다들 괜찮으시죠?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시죠? 아유, 애기 낳고 갑자기. 누구세요? 어머. 잊어버린 거야. 잘 계셨죠? 박초면이에요. 아니,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공감하실 텐데 아이 낳고 나가지고 정신없이 키울 때 이땐 정말 깜빡깜빡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제대로 기억이 좀 이렇게 총명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좋아졌어요. 그렇네. 저는 요즘 생각에 드라마도 그렇고 뭐 뉴스나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은 치매가 노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치매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특히 저는 책을 보는 직업이라서 치매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요즘도 새봄에도 독서 많이 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책 읽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뭐냐고 물었더니 1위가 암이 아닌 치매였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기억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크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오늘 이 시간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 하시면서요. 치매에 대해서 지피지기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경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또 TV나 드라마 보면은 이제 뭐 슬픈 음악이 딱 깔리면서 기억을 잃어가는 뭐 이런 부모님 뭐 이런 주제 많이 나오잖아요. 아, 저런 게 치매구나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증상들은 저희가 알기 어렵거든요. 초기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치매의 가장 이제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이제 깜빡깜빡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느끼겠지만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린다든지 며칠 전에 누구하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다음에 가족 간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단기 기억 장애가 이제 가장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이게 뭔가 조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나는 옛날 기억은 잘해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어디 다니고 내가 결혼을 어디서 했고 장소나 뭐 그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장기 옛날에 있던 기억은 오래 남기 때문에 치매 초기에는 장기 기억은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기 기억이 괜찮아, 치매가 안 걸린다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되고 최근 기억, 단기 기억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무섭다. 아니, 야, 정말 무서워. 아니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기는 거 있잖아요. 네. 필름이 자주 끊기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치매 그것도 온다고. 치매 온다고. 네.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교수님?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보통 사람은 술을 먹어도 그런 증상이 없지만 뇌세포 기능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든지 기능이 좀 저하된 분들은 술이라는 이 독성 물질이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이제 술이 들어가서 뇌세포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제 스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뇌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분들은 치매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배나? 상당히 높다고. 상당히 높다고요? 네. 근데 교수님, 제 얘기는 한 번씩 아니고요. 그냥 걱정이 돼서. 네. 한 번씩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학생들을 학교 수업을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제가 첫 시간에 첫날 개강하자마자 쫙 보면 80명 이름을 다 외워요. 거짓말. 거짓말도 안 돼. 아이, 거짓말. 좀 믿어주세요, 좀. 아이. 근데 최근에 와서는 한 달, 두 달 지나도 학생들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요. 요새 코로나라 얼굴을 많이 못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학생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졸업생이 찾아오잖아요. 오면은 제가 주례를 써준 졸업생도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제 이름이 뭐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좀 다르죠. 저는 건망증입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망증하고 치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보는 분들이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게 내가 이제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건망증일까 그죠, 그죠. 아니면 네. 이게 치매인가 이게 이제 아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이 한 3가지 정도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매는 뇌병적인 상태 아. 크게 구분할 수가 있고 건망증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 일을 이제 기억할 때 부분을 잊어버리는데 네네, 맞아요. 치매는 몽땅 완전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막 왜 깜빡깜빡해도 그때 거기 가가지고 왜 갈비탕 먹었는데 그게 맛있었잖아. 거기 어디지?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군데군데는 기억을 하면 괜찮고 맞습니다. 우리가 갈비탕을 먹었다고? 이러면 이제 좀 위험한 거고. 그러네요. 치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건망증은 이제 힌트를 살짝 주면 아. 귀뜸을 준다 이러면 이제 금방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 치매 같은 경우는 귀뜸을 주거나 힌트를 줘도 모르죠. 그러니까 교수님 그 저 차이가 누굽니다. 그때 주례 봐주셨잖아요. 하면은 기억이 기억이 나면 나죠. 괜찮고. 그럼요. 네. 교수님 모르시겠어요? 누구야? 저는 단순 건망증. 건망증. 단순 노화에 건망증. 의한 단순 건망증. 건망증.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 가장 또 차이점은 이제 건망증 있는 분들은 본인이 걱정을 해요. 내가 이게 기억력이 떨어지구나 걱정도 하고 이거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네. 이제 걱정을 안 하죠. 나는 괜찮다. 이제 그런 인식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본인의 두 가지로 상태를 차이- 정확하게 인지하기 힘드니까 인정도 어렵고. 맞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좀 화가 많아지거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구나. 본인이 인식을 하냐 못하느냐가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치매인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한번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리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치매 자가 진단법인데요. 이게 이렇게 2판이나 있거든요. 차례차례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판. 네, 서둘러서 하나씩 떼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를 잘 모른다.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하. 이거 나 같은데 잠깐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어머.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있잖아요. 어머, 잠깐만.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어이구.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까지 2개 다 나왔네요. 자, 다음 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게 몇 개나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앞판만 했는데 같고요. 한 2-3개 되는데. 어떡해요? 잘 꼼꼼하게 메모하세요. 네, 다음 판입니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성격은 어떻게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은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구나.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우리 어머님들은 뭐 세탁기나 전기밥솥 네. 매일 쓰시는 건데도 그리고 할아버지들 시골의 경운기 맞습니다.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겠네요. 자, 예전에 비해서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예전에 비해니까 한결같이 못하는 거는 그냥 원래 특성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해서 입지 못한다. 뭐 계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못한다던가. 네, 아이고. 혼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마지막입니다.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엄마가 어쩜 그래. 주말 내내 어떻게 옷을 안 갈아입니? 아니 이게 되게 들으면서 자가진단법을 이렇게 여는데 네. 저희 외숙모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제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셨는데 그러고 오셔서 갑자기 기억이 예전 같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옷을 입고 한여름에 갑자기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늘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지금 이걸 보니까 저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이게
근데 네. 요즘 전화 보니까 이 자가진단법인데 이게 평생 치매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근데 평생 제가 하고 있는 게 같은 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아, 수업 물었던 거 또 묻고 또 묻고. 음.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옷을 제가 잘 안 갈아입어요. 근데 그거는 버릇이지 치매가 좀 그런 안 좋은 버릇이 교수님. 갈아입으세요. 네. 말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물었던 걸 또 묻고 하는데 그때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거는 버릇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못 믿어서 그렇다 하거든요. 저는 치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치매는 아니에요. 네, 교수님 그럼 여기서 몇 개나 해당이 되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15개 항목 중에서 한 6개 정도 아, 6개. 항목이 체크가 되면 예. 조금 의심을 해야 되고 뭐 이걸로 이제 진단을 할 수는 없고 네, 네.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셔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건 꼭 큰 병원에 가야 되나요? 이제 처음부터 바로 이제 큰 병원에 가기 힘드시면 가까운 이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아, 네. 거기 가시면 이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먼저 가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이제 의원이나 병원에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은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그 체크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내가 치매일까? 왠지 치매인 것 같다라는 의심 증상이 좀 있고 이 체크리스트에도 좀 몇 개가 5개 이상, 6개 이상 좀 나오고 이러면 병원에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게 되면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병원에 이제 오시면 이제 자세한 병력을 물어봅니다. 아, 언제부터 불편했고 가족력은 있는지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신체 진찰을 이제 하고 여기서 만약에 좀 의심이 되면 이제 정밀 인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주 자세하게 인지 기능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뇌 사진은 보통 CT 또는 MRI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뇌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보는 검사인데 이 검사를 통해서 뇌 안에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머리 안에 뭐 큰 혹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구나. 저기 사진을 보시면 네. MRI를 찍어 보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이 정상 노인의 뇌 MRI인데 여긴 좀 이렇게 뇌가 통통하네요, 그죠? 그렇죠. 네. 통통하고 주름이 별로 없죠. 하지만 중간쯤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까만 부위가 보이시죠? 저게 이제 다 많이 보이는 주름이죠. 아이고. 뇌 주름이 쪼글쪼글해져서 뇌 세포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실제로 뇌 크기가 좀 줄어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네. 그렇구나. 그 사진으로 예, 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저렇게 치매가 오잖아요. 뭐 CT, MRI 측정했을 때 치매가 확실하다고 의학적 이렇게 판단 소견이 내려지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생존 뭐 수명도 짧아집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병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뇌가 이제 단순히 퇴화가 되는 그런 퇴행성 질환인 경우는 수명에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뇌에 뭐 혹이 생긴다든지 그런 어떤 이상 소견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신경 결손도 생기고 수명에도 영향을 이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병에 따라서 수명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건 뭔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밀로이드 뇌 영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 안에 아밀로이드라는 이제 독성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정상 뇌고 오른쪽에 보면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갛고 노란 네, 네, 네. 예. 덩어리 같은 게 쫙 있는데 저게 이제 독성 물질인 아밀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가 머리 안에 있으면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거든요. 얘네를 싹 걷어내고 싶다. 저걸 없애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일단 저 사진을 찍으면 머리 안에 독성 물질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그렇군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는 치매하면 다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외에도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네요. 치매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 봐요? 네, 치매 원인은 한 50에서 60가지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네요. 맞네. 예. 굉장히 많은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죠.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 한 70% 정도, 아.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혈관 치매죠. 혈관 치매라는 치매. 게 내 혈관이 막히거나 내 혈관이 아. 터지면 네. 내 손상이 오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아, 그렇구나. 어르신들이 맞아요. 나중에 옛날에 이제 뭐 중풍, 중풍과 함께 그렇죠. 치매가 온다거나 네, 그죠? 그럼 그렇죠. 뇌출혈인가요? 그러니까 뇌출혈은 터지는 거고 아. 네. 막히면 뇌경색. 뇌경색이죠. 아, 그렇구나. 둘 다 이제 뇌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외에 또 다르게 이제 대사 질환 혹은 뇌종양, 아. 그다음에 뭐 영양 결핍이 되면 치매가 네. 올 수가 있죠. 아, 그 부분은 뇌종-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런 원인이 될수 뇌종양이나 있습니다. 뇌손상, 뇌혈관성 질환 이런 걸로 치매가 오면 젊은 나이에도 사실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교수님 여기 방금 도표 보여준 내용에 보면은 교수님 설명이 하나 빠지신 게고 작게 알코올성 치매가 있었어요. 어머 여기도 있네. 알코올성 네. 치매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 원안에 이게 네. 그림이 나올 그래서 정도면 이게 진짜 이거가 찬희 아, 씨가 이런 걸 왜 말한 찾으신 거예요? 괜히 아니, 마음이 안 찬희 씨가 말한 술 좋잖아. 먹고 네. 필름 끊기는 거 알코올성 치매예요.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아니 저 2021년 달라졌습니다. 이제 술 먹지 않습니다. 저번 네. 주에 잠깐만. 아, 예. 아, 숙취가.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봤잖아요. 해보고 치매라고 판정이 내려지면은 사실은 암 환자만큼이나 가족들이 본인한테 말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힘들 것 진짜.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그렇다고 가족 중에 부모님이 그렇다고 치면은 제가 엄마 치매래 그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치매라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정이 내려지면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보통 그러면은 자녀분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같이 많겠네요. 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 혹은 경도 인지장애 정도 아주 경미한 경우는 본인이 알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이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방도 할 수 있고, 근데 약도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인지장애가 있으니까 약물을 꼭 드셔서 증상을 좀 더디게 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잘 동참을 하세요. 그다음에 향후에 또 나중에 새로운 치료법이 있으면 또 치료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중기 이상 혹은 이제 후기가 되면 본인이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억지로 막 이렇게 알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잘 이제 안심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인격을 잘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족의 지지가 정말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 환자들의 또 알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말씀도 좀 묵직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환자랑 가족이 또 함께 이 치매라는 병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잘못된 상식인지 시시비비를 또 잘 가려봐야겠죠. 치매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도 바로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극장. 극장. 이야, 이 치매 하면은요,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뇌 나이가 뭐 젊다고 건강하다고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또 나이는 들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좀 진지하게 한번 임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교수님은 늘 이제 뇌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주경야독. 네. 예. 그런데 치매는 사실 우리가 농담처럼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도 보면 야, 네 치매가 하고 농담처럼 쉽게 하는데 맞아. 사실 한 번씩 제가 어르신들 뭐 병원에 계신 분들 병문안을 가보잖아요. 가면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 보면은 아 정말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뭐 언론 보도에 치매는 가정 파괴범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만큼 치매가 아주 우리한테 특히 지금 가족들이 특히 좀 그죠? 평균 수명이 네. 늘어나면서 그래서 예방이나 치료도 중요하고 뭐 그렇게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갑자기. 맞아요. 계속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세 문제 다 못 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합시다. 자, 두 분도 좀 긴장해 주시고요. 네. 자, 교수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이나 건강 보조제로 치매를 전부 예방할 수 있다. 있으면 좋겠다. 아유. 네. 근데 여기 검색을 해보면요.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성분들,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항산화 및 항염증 기능 이런 게 좋기는 하네요. 좋기는 한데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좋은 거를 챙겨 먹는 거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어디에든 좋겠죠. 네. 교수님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오늘은 얼른 얘기를 하세요. 문제가 뭐였죠? 아이, 정답은 네. X입니다. 뭐 왜요? 이렇게 치매 예방된다는 식품,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식품, 홈쇼핑이든 마트든 방송이든 어디서든 다들 뭐 하나쯤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견과류 같은 것도 좋다고 하고 생선도 좋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앓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럼요. 그죠? 아직까지는 예방책이 없나 봅니다. 예, 저는 정답이 X인데 좀 마음이 또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홈쇼핑이나 이렇게 틀면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치매 예방이다, 치매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사드시고 하는데 결국은 치매가 오잖아요. 만약 그걸 그렇게 뭐 밥보다 더 많이 먹어도 치매 안 걸린다 그러면 누가 병원에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강보조식품도 좀 표현하기 힘들지만 너무 과한 광고도 안 좋고 또 그런데도 결국 치매잖아요. 근데 비타민 영양제로 치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자세히 보면 치매 예방 이렇게 크게 써 있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 막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이 잘 봐야 돼.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제를 믿는 것보다 저는 박경원 교수님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번째 사실 문제? 좀 수월하네요. 그죠? 네, 느낌이 왠지 딱딱 X인 것 같아요. 정답은요? 전부라는 함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정답은 X입니다. 아유, 우리 다 맞췄네. 네. 그래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조금 되기는 할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타민 C나 E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세포를 좀 보호하는 효과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고 운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식단 관리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방하는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꼭 합니다. 그래서 네. 음식도 잘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늘 하셔야 되고 뇌를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아까 교수님처럼 책을 자꾸 읽는다든지 일기 쓰는 거 그다음에 암송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활동들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것을 제가 권유를 합니다. 혹시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책을 읽지 않는데 막 책을 아니. 읽는다고 한다거나 딱 지금 화면 딱 근데 잡히네요. 허풍을 떨기 위해서 머리를 쓰잖아. 아니, 거짓말을 그렇죠. 거짓말 생각하니까 생각해내야 아니에요. 되니까. 이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이제 교류하는 거는 좋죠. 말을 많이 하고 아니. 제가 볼 교수님 때는 진짜 표현한다는 걱정 없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두 알겠습니다. 번째 문제 주시죠. 가족 중에 만약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거는 그냥 오버 치매도 아니에요? 유전되나? 아니 이거는 우리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우리 네. 동네 이야기를 하면 윗집 할머니가 이제 친정 엄마가 치매셨대요. 그런데 할머니 진짜 60살까지 정말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유전이요 그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머니가 걸리고 딸이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유전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중요 유전자로는 PS1, PS2, APP가 있고 이들 유전자의 이상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유발한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확률이 좀 있다고 하네요. 확률이 있죠? 있죠? 네. 그 정답이 아. 정답으로 옵니다. 온데 왜냐하면 네. 전반부에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혈관성 치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뇌경색, 뇌혈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 예, 있죠, 이런 있죠. 거죠. 근데 생활 습관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치매가 다 알츠하이머가 아니잖아요. 뭐 혈관성 치매도 있었고 알코올성 치매도 있었고 개인이 또 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러면 한번 X를 들어봅니다. 나머지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오늘. 머리숱이 없어서 머리? 가발인가요? 아니 그런 분들 보면은 네. 아버님도 또 머리숱이 아, 없거나 그런 유전. 유전적인 거 유전이듯이. 가족력이 난 저는 네. 분명히 있다고 가족력이 미모도 있을 것 같아요. 미모도 다 담듯이 본인도.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방송 하는데 그냥 되게 이렇게 마음이 좀 침울하네요. 좀 무겁네요. 네, 왜냐하면 무거워요. 또 전 아버지가 또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네. 그런 뇌질환에 관해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알겠습니다. 답이 좀 갈렸는데 정답을 좀 들어볼게요.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옵니다. 이거 좀 슬프다. 네. 근데 너무 슬프다. 근데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오긴 하지만 네. 세모하고 비슷합니다. 아, 왜냐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 같은 경우도 유전이 일부는 되지만 또 일부는 유전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젊은 나이, 특히 뭐 30대, 40대 때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유전성 질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몸을 뜬다든지, 그 다음에 파킨슨 증상이 동반돼 이런 분들은 이제 유전성 경향이 좀 높을 수가 있지만 네. 단순 치매는 전부 다 유전되지는 않고 유전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네. 유전 경향은 있을 수가 있다. 아이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이제 본인이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조금 더 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력이 유전 있다면 질환이면 정말 신경 많이 써야겠네요. 그렇죠. 유전 질환이면 나는 못할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제 예방하고 관리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문제도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는 치매는 완치가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를 다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완치 안 됩니다. 이거 나오면 진짜 노벨 그러니까. 평화상 줘야 돼요. 정말. 아니, 제가 이 치매에 대한 궁금증이 진짜 많았을 때 제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랑 저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그 드라마 김혜자 씨가 연기하는 그 치매 알츠하이머 역할 그걸 보면서 저게 고쳐졌으면 너무 좋겠지만 고쳐질 수는 없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너무 가슴은 아프지만 완치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죠. 아직까지는. 아유, 왜 이렇게 암도 뚝딱 붙이는 세상인데 아직 이게 안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친언니가 원예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10분 정도 모아놓고 이제 꽃을 통해 가지고 꽃꽂이를 하는데 치매 노인이세요. 근데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할머니 꽃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고 하니까 엄마 생각난다. 그래서 완치는 아니겠지만 그 옛날의 기억의 회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치료들이 있지 않나. 희망을 거기서 또 한번 찾아보게 되네요. 맞아. 저도 인터넷에서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발레리나였던 어떤 할머니가 그 백조의 호수 음악을 들으니까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런 기억의 조각들이 아직 남아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 정답은 뭐 희망사항은 저도 O입니다만 정답은 X. 그러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그래도 이 생명의 신비란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뇌잖아요. 아직도 뇌가 어떻게 구성되고 뭐 어떻게 기억력이 재생되고 그런데 치매가 지금 제 생각은 완치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뭐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지연시키거나 스톱시킬 수는 있겠지만 완치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은 저도 O입니다만 정답은 X입니다. 그러게요. 아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X면서 O입니다. 뭐 개발된 게 있나요? 잠깐만. 완치 네. 가능해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까 10명 중에 7명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완치 치료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 중인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뇌졸중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뇌졸중 관리를 잘 하면 진행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물지만 이제 알코올성 치매는 알코올을 끊으면 근데 손을 왜 저를 가리키세요? 야, 시선을 바로 딱 여기를. 아이코를 끊으면 아이코를 괜찮아요. 끊으면 끊으면 완전히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역성이죠. 가역적이란 거죠. 그다음 머리 안에 종양이 있다.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회복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치가 안 되는 불가능한 질환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X이지만 O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뭐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막 뇌과학자들이 막 다 개발을 하고 있겠죠. 밤을 새면서. 얼른 좀 완치가 되는 그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치매에 대해서 좀 오해와 상식들을 잘 바로잡아 봤습니다.
저희 그 치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상에 따른 초기, 중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단계가 따로 있나요? 나눠지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치매 단계가 있으면 그 전 단계를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 얘기를 하죠. 이때는 인지장애. 인지는 떨어지지만 치매처럼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 치매처럼 아니라 치매는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고 경도 인지 장애는 이제 인지는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이 좀 가능한 상태.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경도 인지 장애 바로 전 단계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망증 혹은 뭐 이제 주관적인 인지 저하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치매가 되고요. 치매가 되고 나면 이것도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하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암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진단을 받고 났는데 확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치매는 진단을 받았어요. 치매라는. 그러면 그렇게 확 나빠질 경우도 있나요?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이거는 치매 원인에 따라서 이제 이 진행 양상이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생겨서 슬금슬금 나빠지죠. 수년에 걸쳐서 네. 천천히 나빠지고 천천히 나빠지고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나빠지죠. 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훅 나빠지는 이렇게 조금 이제 변동이 심한 그런 치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기, 중기, 후기 갈수록 슬금슬금 천천히 이렇게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이제 인식을 하니까 기억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본인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뭔가 그러다가. 그 의지가 아직 좀 강할 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치매 초기 아직은 단계에는. 있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중기쯤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진압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방향 감각이 떨어지죠. 진압력. 내가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시고 뭐 이러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구나. 중기 때 제일 잘 생기고 후기가 되면 이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죠. 소중한 사람의 기억도 네. 사라지고 너무 슬퍼요, 그게. 안타까운 상태죠. 그 다음에 나중 되면 이제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할 수도 있고 삼킴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이렇게 나빠지는 단계를 보입니다. 맞아요. 참 어떤 질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치매도 조기 발견이, 조기 진단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초전 박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전 박살. 네. 초기에 탁 발견해서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이제 상당히 진행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초기에 아주 일찍 와서 아주 안정적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초기 단계가 긴 분은 10년 동안 아주 초기로 있는 분도 있고. 그러면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1년만 지나도 중기로 확 빠지는 아이고. 경우. 그분들은 늦게 오는 분들. 관리가 안 되니까. 이미 진행이 좀 된 상태에서 저한테 진단을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진단하고 약을 쓰더라도 약 효과가 적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망상이라든지 이제 문제 행동이 아주 잘 생겨요. 그런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죠. 힘들고. 힘들겠다. 네. 예. 그래서 초기에 빨리 진단받고 빨리 치료받으면 환자도 좋아요. 환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니까 본인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보호자의 삶의 질도 올라가죠. 왜냐하면 네. 환자가 알아서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보호자 삶도 좋아지고 돈이 적게 들죠. 예, 비용이 또 적게 들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제 조기에 빨리 와서 진찰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초전 교수님 박살 지금 초전 기억해야겠어요. 박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뭐 종기가 났다, 뭐 맹장이다, 그럼 수술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치매는 그렇지 않으니까 약물 치료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약물 치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이 총 4가지 정도 네 가지 약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약들의 어떤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면 이 약을 먹으면 뇌로 가서 뇌 세포에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증가시켜 주죠. 그래서 세포와 네. 세포 간에
교류가 증가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약물을요, 뭐 수험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아, 그건 또 달라요. 아니, 갑자기 민설 씨. 궁금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시험 전날에 이걸 먹으면 혹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그런 있잖아. 영화 있었어요. 네. 무슨 약 먹으면 네. 그러면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먹으면 불량스럽네요, 아무 불량스럽네요. 병이 없나요? 그거는 아직 이제 임상 연구가 돼야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환자한테 썼을 때 인지 기능 효과를 확인했던 약들이 이제 한 4가지가 되고 이 약들은 이제 FDA 승인을 받아 현재 네네네.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은 부작용은 없나요? 그래서 부작용이 이제 약간 있을 수는 있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이 약들은 주로 소화기 쪽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약간 메스껍고 네. 심한 분은 막 토하는 경우가 아이고.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천천히 이제 용량을 저희들이 올려드리고 네. 간혹 이제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분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각성을 약간 시키거든요. 인지를 증가시키니까 밤에 잠이 또 안 온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이거 거는 말고 뭐 백신 같은 건 없나요? 이제 코로나 백신도 나온다 하고 백신도 맞아지는데 치매 백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대상포진 백신 이런 거 맞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 맞아. 치매 백신도 있으면 맞아, 너무 맞아, 좋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암도 요새는 몇 개는 자궁경부암 이런 거 백신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치매 백신은 언제쯤 나올까요? 제가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왼쪽 사진이 아까 제가 아밀로이드 펫 사진하고 아까 저 빨간색이 안 좋은 거라고 빨간 하셨죠? 저게 이제 독이라고 아밀로이드 해요. 독성 물질인데 약을 쓰고 나니까 오른쪽처럼 독성 물질이 좀 어머.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머 네. 뭐야?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주는 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현재 어머. 임상 3상 단계까지 끝이 난 약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은 지금 현재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 대단한데. 이게 그래서- 승인만 된다면 정말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그러게요. 되지만 이제 이런 약들이 이제 몇 가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지금 첫 번째 약은 아두케누밥이라는 약인데 네. 그 약이 만약 승인이 안 되면 또 다른 약들이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희망을 잃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이 이제 개발되어서 환자분들께 조기에 투여해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예전에 다큐멘터리나 뭐 이렇게 뭐 보니까 치매 환자를 약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주변 환경을 바꾸고 뭐 마을을 바꿔서 치료하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맞아. 뭐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그죠? 네. 네. 그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약물이 이제 제일 일단 중요하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약물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운동이죠, 운동. 신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내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다음에 내 보호인자를 증가시켜서 내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치매가 더디게 온다. 이런 이제 소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인지 활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퍼즐을 푼다든지 이런 활동들. 이런 인지 활동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뭐 미술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 그다음에 뭐 이제 회상 치료 이런 것들이 인지를 자극시켜서 치매 환자분들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하고 비약물 치료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 경도 인지 장애 정도 초기 치매 환자들도 그럼 이런 비약물 치료법이 도움이 좀 많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치매 오기 전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오기 전에. 네. 왜냐하면 우리가 뇌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그 근육을 유지시키는 이제 활동을 하면 좀 더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치매가 오기 전에 근육이 많이 있을 때, 세포가 좀 많이 살아 있을 때, 네. 세포를 보호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면 진행을 상당히 이제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이제 방법들을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 보면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호두 있잖아요, 호두. 이거 두알 이렇게. 두알을 들고 맞아요. 오다닥 뭐 하십니까? 그러면 이걸 해야 치매 안 걸린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보면 막 매일 핫도치가 맞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좀 예방하거나 좀 치매에 좋은 그런 활동이나 운동법은 또 있습니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호두 이제 만지는 이게 네. 이제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자극시키면
이게 이제 뇌피질 부위로 가가지고 뇌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손 운동하는 게 상당히 그래서 왜 중요하죠. 어린 애기들도 촉감놀이 같은 거 맞습니다. 하고 그죠? 이렇게 잼잼 이런 거 하고 그죠? 네. 그런 것도 중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드릴 게 뇌신경 체조라는 것이 뇌신경 있는데 뇌신경 체조? 뇌신경을 체조시킬 수 있나요? 뇌신경이라는 게 네. 뭐냐면 이제 우리 두뇌 피질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신경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얼굴 쪽에 있겠죠. 뇌하고 가까이 뇌랑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안면신경, 그다음에 뭐 3차 신경, 뭐 설화신경, 뭐 이런 이제 신경들인데 그런 신경들을 자극을 시켜주면 뇌세포 피질에 연결을 시켜서 활동을 증가시키고 혈류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인지 기능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것을 이제 운동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럼 얼굴을 어떻게 운동을 어떤 시켜야 운동인가요? 돼요?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네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면 한 5개, 6개 정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 피부에 있는 3차 신경 이게 네. 만지면 이제 피부 느끼지 않습니까? 네. 감각을. 예, 감각은 느끼고 그다음에 만지면 이게 운동을 하면 안면 신경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때리나요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렇게 때리겠어요. 민설 정신 차려. 딱 이렇게. 네. 그 남이 때려줘야지. 이거 맞을 짓은 안 했는데. 그래서 이마부터 네.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마 근육이 있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오, 시원한데? 세 번, 네 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시원하네. 돼요. 짜릿짜릿해요. 이거 예, 셀프 예. 마사지 아니 같다. 여자들 클렌징 할 때 네. 엄청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문지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부위, 광대 쪽. 광대뼈 쪽 오, 여기 광대. 돌려주시고, 시원하네. 네. 시원한데. 해줘도 예. 그다음에 이 볼 쪽 근육 요걸 돌려주시고, 아, 이건 더 시원한데. 네. 예. 그다음에 인중 윗부분 네. 여기 돌려주시고, 여기도 들려요. 무슨 콧구멍이 이렇게 커요? 근데 그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엄청 턱 있죠, 턱. 네. 턱 근육 요거를 이제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얼굴 전반적인 근육을 다 이제 예. 마사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안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눈 움직이는 동안신경. 네.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 저 눈 진짜 잘 잘하는데, 움직여요. 요거 어떻게 하냐면 잘한다. 눈을 이제 왼쪽 보시고 네. 오른쪽 보시고 위로 보시고 아래로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경규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잘하시네요. 시계 방향으로 네. 한번 돌리시고 저 이거는 뭐 시계 왜 돌아가죠? 반대로 돌리시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미설 씨도 모든 잘하네. 방향으로 이 눈동자 운동을 자극시켜 줍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눈을 꽉 감으시고 눈을 꽉 감으면 이게 더 근육이 자극이 되거든요. 눈을 꽉 감으시고 그다음에 뜨시고 그다음에는 이 턱에 있는 이제 근육을 자극하는 건데 어금니를 꽉 씹어 주십시오. 꽉 씹으면 이게 턱 근육이 자극이 됩니다. 이거 보톡스 이렇게. 맞아야 되겠다. 꽉 잡히네. 보톡스 맞아서 꽉 안 깨물어져요. 네. 이거 꽉 깨물어야 되는 거죠. 어금니가 딱 닿아서 아플 그렇죠. 정도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내는 이 성대 근육이죠. 네. 아, 아, 으, 이, 우. 이걸 이제 길게 이걸 길게 하면은 이 성대 근육이 자극이 됩니다. 노래를 하는 것 울리네요. 자체가 좋겠네요. 노래도 좋죠. 그래서 어머님도 노래 노래 교실을 교실 하시고 노래 교실 가서 했어야 되는 건데. 맞아. 코로나 때문에.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면 이러면 이거 생각해 세번 이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맞아. 요게 단가요? 몇 가지 더 있나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네. 있어요? 네. 이제 혓바닥으로 요 볼을 이렇게 왼쪽에 꾹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꾹 눌러주시고. 되게 되게 시원하다.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이걸 돌리시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뭐 사탕이 있어요 안에. 진짜 왕사탕이네요. 네. 양쪽 돌려야 볼을 된대요. 볼록하게 만들어 교수님 좀 보시고 귀여우신데요? 요거는 이제 수축 이렇게 빨아들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근육이 이제 자극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얼굴에 있는 대부분의 근육을 이제 자극을 자꾸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쉴 때마다 이렇게 좀 하시면은 뇌가 좀 맑아지고 아주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 뇌신경 체조 내용을 사실 쭉 보니까요,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재미있는 얘기하면 그랬어 하면서 눈도 크게 떴다가 맞아, 막 박수도 그렇지. 쳤다가 막 하면서 맞아. 웃기도 하고 얼굴 근육을 진짜 많이 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즐겁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노래교실도 다시 문 맞아. 열어야 돼요. 맞아. 그래야 나도 먹고 살지. 우리 남편 돈 벌어오니까.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이렇게 그래야 사람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다. 어, 맞아. 코로나 빨리 끝나야 돼. 맞아, 맞아. 건강해지려면. 원래 그 시골 마을에도 이제 어르신들 찾아가서 이제 강사분들이 찾아가서 이런 치매 예방 활동 같은 거 하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된 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 때문에 어르신들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뇌신경 체조까지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에서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제 대한치매학회에서 만든 이제 표 같은 이제 꼭 지켜야 될 네. 사항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아시죠? 네, 진사 네. 대천명고. 고. 우리 집 가훈.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운을 좀 운을 띄워드릴까요? 네. 자, 진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진! 진땀나게 운동하세요. 진땀나게 운동. 그냥 슬 걷는 게 약간 땀날 정도로. 찔리네요. 네. 땀나도록. 자, 인.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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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끊으세요. 맞아요. 네. 슬슬 끊으면 안 되고 인정사정. 당장. 인정사정 한 없이. 방에 빡! 단번에 네. 한 번에. 네. 사!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돌아다녀야 돼.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돼. 맞아, 맞아. 사람 만나고 호작거리고 다녀. 자, 진인사 대!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 대내 대내. 활동. 책도 그러니까 읽고, 뭐 읽고, 그렇죠. 음악도 네. 듣고, 운동도 암송하는 하고. 거. 근데 노래하고 뭐 대사 이게 대본 외우는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다행이다. 저도 열심히 외우고 네, 있거든요. 그냥 도움 많이 네. 되죠. 이거 제일 네. 기대되는데요. 네. 할까요? 진인사 하나, 대 셋. 천! 천박하게 술 마시지. 천박하게. 그럼 혹시 우아하게 마시는 건 괜찮아요? 한잔 우아하게? 너무 이건 찔리네요. 안 너무 되나요? 찔리네요. 술락하게 술을 천박하게 마시는 거 어떻게 우아하게는 괜찮잖아. 향이 그렇지. 좋네요.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그러니까 막 우아하게 시작했다가 사실 천박하게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아하게 그냥 한두 잔. 1차만, 즐기- 1차만. 즐겁게만. 네. 우리도 이제 회식 때 1차만 해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마요? 금주 금연. 우리는 우아하게 회식해요. 천박하게 말고. 네. 요거 와닿네요.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마라. 이제 명 남았어요. 진인사 대천 명. 명이 긴 식사를 하십시오.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네. 네. 채식 위주로. 맞아, 네. 맞아. 그럼 고 남으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고! 고는 이제 쓰리고입니다. 첫 번째 고가 피박은 없나요? 네, 저 흔들었어요. 고혈압, 네. 고혈압, 그다음에 고혈당, 고혈당, 그다음에 고지혈. 고지혈. 이 세 가지를 피해야 막으시라. 이건 이제. 그러니까 진짜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먹고 그다음에 술 줄이고 담배 끊고 많이 웃고 좋은 활동 많이 하기. 네. 이 정도네요. 또 있죠. 책을 많이 봐야죠. 책을. 네. 머리 많이 쓰고. 책을 많이 봐요. 최근에는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교수님? 요즘은 제가 명심보감을 좀 읽고 있습니다. 늘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늘고 30년째. 계신. 30년째 읽고 있는 명심보감을. 한번 기습 질문 한번 해봤어요. 당황스러워. 얼굴이 잠깐만 진짜 빨개지시네. 깜짝 놀랐네. 네, 명심보감 네. 좋죠. 예. 어른을 또 공경해야지.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이거 해보니까 진인사 대천 명을 잘 지키면 고는 저절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엄마 보니까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사를 받으러 오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나라에서도 이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서 노력 같은 걸 많이 하나요? 맞아요. 뭐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슬로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국가 치매 책임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네. 현재 전국적으로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해운대구라 치면 이제 해운대구 안심센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 가시면은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치매 이제 선별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치매가 있으면 정밀 검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돌봄을 잘 모르시면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잘 이제 조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아시죠? 공단에 신청을 예. 하면 치매 등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5등급, 4등급 뭐 이렇게 받으면 이제 요양보호사가 또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인지
훈련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걸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좀 촘촘하게 이 치매에 관련한 안전망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잘 알아보고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 이제는 정말 환자 본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에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케어를 해주고 있네요. 조기 진단,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 한 줄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한 줄 처방전 만나봅니다.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네, 청춘을 이 노래 있지 않나요? 그 너무 청춘을 돌려. 아니 우리가 가수인가 봐인데 우리들이 왜 그런가 봐요. 흥이 많아가지고. 구절만 해주세요. 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타오. 다르다. 너무 좋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네요. 네, 아. 뇌청춘 어떻게 돌리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처방전 말씀드렸는데 진인사 대천명고를 실천하시면 나의 뇌 청춘이 돌아옵니다. 진인사 기억을 꼭 대천명고. 네. 요걸로 가훈 바꿔야 되겠다. 진인사 대천명에 네. 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진짜 이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좀 잘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환자의 알 권리가 소중하다는 이야기까지 좀 새겨보게 되는데 특히나 조기 진단,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박혜진 교수님이 즐겨하시는 독서도 있고요. 그렇죠. 메모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내 건강 챙기는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도 책 한 권 읽어볼까 합니다.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